나 진짜 엄마 찾으러 갈게. 20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불임의 절망도 견디게 해준 단 하나의 이유. 그런데 그날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에 선 아들이 조용히 말했고, 그 한마디에 20해 동안 쌓아 올린 엄마의 인생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진짜 엄마를 찾아 떠난 그 여정의 끝에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 증명하는 잔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복을 기원해드리겠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어른이 되기까지 걸리는 긴 여정이죠. 서윤희 씨에게 그 20년은 아들 준호와 함께한 전부였습니다. 아침마다 아들을 깨우고 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내고 돌아오면 안아주던 평범한 일상들. 그 시간들이 쌓여 준호는 20살 청년이 되었고 윤희 씨는 그저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대학교 2학년이 되어 조금씩 어른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키도 윤희 씨보다 한참 커져서 이제는 고개를 들어야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윤희 씨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준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보글보글 소리,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준호의 작은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갑자기 텔레비전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윤희 씨는 아들이 화장실에 가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윤희 씨가 방문을 노크하려던 순간 준호가 큰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행용 캐리어였죠. 윤희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들이 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는 현관으로 향했고 윤희 씨는 황급히 뒤따라갔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어쩐지 낯설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죠. 준호가 신발을 신으려 허리를 굽히는데 윤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무슨 일이냐고.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윤희 씨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깊은 혼란과 결단이 섞인 표정이었죠. 엄마, 나 진짜 엄마 찾으러 갈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희 씨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엄마, 그 단어가 윤희 씨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20년간 자신이 무엇이었는지, 함께한 시간들이 무엇이었는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윤희 씨는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준호가 문을 나서는 순간 윤희 씨는 겨우 한 발짝 내딛었지만 이미 아들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윤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전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희 씨는 당시 32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였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했던 시기였죠. 남편 재훈 씨와 함께 병원을 전전하며 온갖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들은 특별한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이었죠. 주변 사람들의 은근한 눈초리와 시댁의 압박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윤혜 씨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훈 씨가 조심스럽게 입양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윤희 씨는 망설였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오지 않은 아이를 진짜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재훈 씨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건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고. 사랑으로 키운 아이는 진짜 우리 아이가 될 거라고. 그 말에 윤희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보고 가정 환경을 점검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며 윤희 씨는 점차 엄마가 되어갔습니다. 아직 얼굴도 모르는 아이를 위해 방을 꾸미고 작은 옷들을 사고 육아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생후 6개월 된 남자아이를 만나볼 수 있다고.
처음 준호를 본 순간을 윤희 씨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보육원 작은 방에서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통통한 볼, 까만 눈동자, 작은 손가락들. 준호는 윤호 씨를 보자마자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윤희 씨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이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재훈 씨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준호는 그들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밤마다 깨서 우는 아기를 달래고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윤희 씨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준호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밤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아기를 확인하던 습관, 준호가 처음 뒤집기를 성공했을 때의 기쁨,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준호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돌이 되어 걸음마를 배우고 두 돌이 되어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윤희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벅찼죠. 재훈 씨도 준호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퇴근하면 제일 먼저 아들을 안아올렸고 주말이면 놀이터에 데려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입양 사실은 처음부터 준호에게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조언했고 윤희 씨 부부도 정직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5살 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해서 데려온 특별한 아이라고. 그때 준호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윤희 씨가 꼭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하자 활짝 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준호는 가끔 자신의 출생에 대해 물었습니다. 7살 때는 친구들이 엄마 배속 사진을 가져왔다며 자기도 있냐고 물었고 10살 때는 생물 엄마가 누군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그때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물학적 엄마는 따로 있지만 준호를 키우고 사랑하는 진짜 엄마는 자신이라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윤희 씨를 꼭 안으며 말했죠. 엄마가 제일 좋다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준호는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예민해지고 가끔 짜증을 내고 방문을 닫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윤희 씨는 이것이 정상적인 성장 과정이라는 걸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입양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준호는 겉으로 특별히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성적도 준수했으며 가족과의 대화도 이어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도 비슷했습니다. 준호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느라 바빴고 윤희 씨는 아들을 뒷바라지하느라 바빴습니다. 야식을 챙겨주고 학원 픽업을 해주고 가끔 지친 아들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재훈 씨는 준호가 18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은 모자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둘을 더 깝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엄마를 위로했고 윤희 씨는 아들을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한 후 준호는 한동안 밝았습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며 친구들을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윤희 씨는 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준호를 잘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대학교 2학년 첫 학기가 끝날 무렵 준호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 씨가 걱정되어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그 표정에는 뭔가 무거운 것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준호는 그때 우연히 자신의 생물학적 어머니에 관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입양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성인이 된 입양인에게 제공하는 제한적인 정보였죠. 거기에는 생모의 나이, 입양 당시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의 생모는 당시 19살의 미혼모였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정보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윤희 씨를 진짜 엄마로 여기며 살아왔고 그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낳은 여자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그리운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보고 나면 마음이 정리될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집착처럼 변했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며 입양인 찾기 사이트를 확인하고 생모를 찾은 사례들을 읽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행복한 재회로 끝났지만 어떤 이야기는 실망과 상처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준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윤희 씨를 볼 때였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잘 다녀오라고 웃으며 손 흔드는 엄마를 보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20년간 자신을 키워준 사람을 배신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생모에 대한 궁금증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감정 사이에서 준호는 매일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생모를 찾아보기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고 이 궁금증을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입양기관에 정식으로 생모 찾기를 신청했고 몇 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생모의 동의를 받았고 만날 수 있다고. 준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생모의 이름은 김선영이었습니다. 현재 40살로 결혼해서 두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죠. 준호는 그 정보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배다른 동생들이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생모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만남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그 일주일 내내 불안과 기대 사이를 오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모는 자신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윤희 씨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생모를 만나보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한 후에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거짓말에 익숙하지 않았고 엄마를 속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준호가 집을 나간 후 윤희 씨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20년간 자신이 뭘 잘못했을까? 준호에게 부족한 게 있었을까? 더 잘해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친구 미경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윤희 씨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잃은 것 같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미경은 당장 집으로 달려왔고 유래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윤희 씨는 조금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생모를 궁금해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게 윤희 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은 인간적인 욕구라고. 입양 아동 상담 전문가들도 많은 입양인들이 성인이 되면 생부모를 찾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고. 그건 양부모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윤희 씨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20년간 쏟은 사랑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미경은 계속해서 위로했습니다. 준호가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그때는 더 성숙한 아들이 되어 있을 거라고. 윤희 씨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며칠 후로 잡힌 만남 전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죠. 부산에 도착해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준호는 오랜 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자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엄마 윤희 씨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해주던 모습, 학교 운동회 때 누구보다 크게 응원해주던 모습,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자신을 꼭 안고 함께 울던 모습, 그 모든 기억들이 선명했습니다.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자신을 낳은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왜 자신을 포기했을까?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신을 그리워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은 생모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과정이라는 걸.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준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긴장한 얼굴, 떨리는 손, 게스트하우스를 나와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부산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에 앉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는 긴 생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눈이 마주치자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김선영이었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준호, 맞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고 한참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깨질 듯 떨렸습니다. 20년간 하지 못한 말이었죠. 선영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살도 안 된 나이에 임신을 했고 아이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났다고, 부모님께는 말할 수 없었고 혼자 출산했다고, 병원에서 갓 태어난 준호를 처음 안았을 때 너무 예뻐서 울었다고.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이를 키울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시선도 차갑기만 했죠. 선영은 일주일 내내 고민했고 결국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그게 준호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육원에 넘기던 그날, 선영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그 후 매일 준호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길에서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보면 준호가 떠올랐고 밤마다 준호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기도했다고. 몇 년 후 결혼해서 딸들을 낳았지만 준호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남편에게는 준호의 존재를 이야기했고 남편도 이해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화도 났고 동정도 됐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선영이 자신을 버린 건 사실이지만 그 당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윤희 씨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선영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선영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을 임신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 자신을 닮은 점이 있는지. 선영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은 원래 선영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준수하고 호탕하게 자라라는 의미였죠. 입양가족이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줘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준호를 안고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선영은 어리고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는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준호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시작점이 여기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냐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자신도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선영은 이해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준호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만남은 끝났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선영은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준호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년의 공백이 메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고 준호에게 엄마라고 부를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윤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리자마자 윤희 씨가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윤희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호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희 씨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엄마는 여기 있어. 그 말에 준호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간 들어온 엄마의 목소리가 이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둘 다 필요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준호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윤희 씨가 준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작아 보였습니다. 윤희 씨가 돌아봤습니다.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희 씨의 눈에는 걱정, 안도,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어렸을 때처럼이 아니라 한 명의 성인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윤희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포옹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준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생모를 만났다는 것,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윤희 씨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표정이 굳기도 했지만 준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를 낳은 사람과 저를 키운 사람은 다르다는 거요. 김선영 씨는 저를 낳았지만 진짜 저를 엄마로 만든 건 엄마예요. 20년간 저를 키워주고 사랑해주고 제 편이 되어준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윤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불안했던 마음이 비로소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생모를 만나고 싶었던 건 엄마가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나고 나니까 확실해졌어요. 제 진짜 엄마는 엄마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윤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알아. 네가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 그게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도. 그 말에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후에도 선영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만나기도 했습니다. 선영의 딸들도 만났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선영을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선영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둘 사이의 적절한 거리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준호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 생모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윤희 씨가 진짜 엄마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호를 더 완전하게 만드는 조각들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준호는 입양 아동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양 가정 아이들을 상담하고 부모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많은 입양 부모들이 준호와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부모를 찾으려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게 자신들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닌지. 준호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생부모를 찾는 건 양부모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이라고. 진짜 부모는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의된다고. 20년간 함께한 시간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많은 부모들이 준호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윤희 씨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준호가 선영을 만나러 가는 날에도 웃으며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선영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준호를 낳아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자신이 엄마가 될 수 있었다고. 선영은 그 편지를 받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용서받은 것 같았다고. 그 후 선영과 윤희 씨는 한 번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준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랑의 형태가 다를 뿐이었습니다. 준호가 23살이 되던 해 윤희 씨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준호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두꺼운 앨범이었죠. 그 안에는 지난 23년간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갓난아기 때 처음 안겼던 사진,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소지,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고등학교 수학여행 사진, 대학 입학 사진, 모든 순간마다 윤희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는 준호가 직접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저를 낳아준 사람은 다른 누군가지만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건 엄마예요. 제가 웃는 법, 사랑하는 법, 살아가는 법을 배운 건 모두 엄마에게서였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가족은 선택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23년간 저를 아들로 선택해줘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영원히 엄마의 아들로 살게요. 사랑해요, 엄마. 윤희 씨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23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준호를 안았던 그날, 첫걸음을 뗐을 때,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던 날, 중학생이 되어 반항하던 시절, 고등학생이 되어 입시를 준비하던 날들, 대학생이 되어 독립적으로 변해가던 모습, 그리고 생모를 찾아 떠났다가 돌아온 그날. 모든 순간이 쉽지 않았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입양은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만든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진실했습니다. 윤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이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아침에 일어나 아이의 밥을 차리고, 아플 때 간호하고, 슬플 때 안아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것이라고. 준호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양아이면서 동시에 윤희 씨의 아들이고 선영의 생물학적 아들이면서 동시에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것. 이 모든 정체성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며 자신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정의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사랑이라는 것.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연애도 했습니다. 윤희 씨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준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러 엄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시간이 둘 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상냥한 여자였습니다. 윤희 씨는 수진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습니다.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윤희 씨는 준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수진은 재미있어하며 들었습니다. 수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준호가 윤희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수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윤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다니, 벌써 그런 나이가 됐다니. 윤희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수진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했습니다. 입양아라는 것, 생모를 만났던 일, 윤희 씨가 자신의 진짜 엄마라는 것. 수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준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당신을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키우셨으니까요. 결혼식 날 준호는 턱시도를 입고 윤희 씨 앞에 섰습니다. 윤희 씨는 한복을 입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처음 안았던 그 작은 아기가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개무량했습니다. 준호는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고마워요. 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선영도 와 있었습니다. 윤희 씨와 눈이 마주치자 선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희 씨도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선영은 준호를 세상에 보낸 사람이고 윤희 씨는 준호를 사람으로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줄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준호가 직접 준비한 서약서를 읽었습니다. 수진에게 하는 약속들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다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25년간 저를 키워주신 엄마에게. 엄마, 사랑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윤희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준호의 엄마라는 걸 준호가 선언하는 모습. 그게 윤희 씨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준호는 윤희 씨와 춤을 췄습니다. 느린 음악에 맞춰 둘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가 아이를 낳으면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윤희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넌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이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저 같은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준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겼습니다. 윤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어. 하지만 널 사랑했으니까 할 수 있었어. 사랑하면 뭐든 할 수 있더라고. 제가 생모를 찾으러 간다고 했을 때 많이 힘드셨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지. 내가 부족한가 싶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 네가 진짜 네 자신을 찾는 시간이었으니까. 엄마 덕분에 제가 저를 찾을 수 있었어요. 엄마가 있었기에 제가 돌아올 집이 있었고 돌아올 이유가 있었어요. 준호의 말에 윤희 씨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네가 엄마 아들이 되어줘서. 음악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와 윤희 씨는 포옹했습니다. 25년간의 여정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입양으로 시작된 관계가 진짜 모자 관계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년 후 준호와 수진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윤희 씨는 손녀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할머니가 되다니, 입양하였던 준호가 아빠가 되고 자신이 할머니가 되다니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서연이를 키우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매일 밤 깨서 우는 아기를 달래고 열이 나면 밤새 간호하고 작은 기침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하는 이 느낌. 이걸 윤희 씨가 20년 넘게 해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서연이를 안고 윤희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 아이를 보니까 알겠어요. 이 작은 생명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큰 책임인지.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윤희 씨는 손녀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너도 잘하고 있어. 서연이를 보는 네 눈빛이 예전에 내가 너를 보던 눈빛이랑 똑같더라.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야. 준호는 엄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진심으로.
서연이가 5살이 되던 해 준호와 수지는 입양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경험 때문이기도 했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윤희 씨는 그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내 동생이 생기는 거네. 윤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년 후 준호네 가족에 민준이가 합류했습니다. 3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입양 절차를 밟으며 준호는 30년 전 자신의 입양했던 윤희 씨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 얼마나 설렜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했을까. 민준이를 처음 만난 날 준호는 28년 전 윤희 씨가 느꼈을 감정을 똑같이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이구나 하는 확신, 혈연이 없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준호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잘 왔어. 서연이도 동생을 반겼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질투하기도 했지만 곧 민준이를 아끼는 누나가 되었습니다. 윤희 씨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대물림되는구나. 자신이 준호에게 준 사랑이 이제 서연이와 민준이에게 전해지고 있구나.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모두가 윤희 씨 집에 모였습니다. 준호, 수진, 서연, 민준, 그리고 특별히 선영도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이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서연이가 선영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빠를 낳아준 사람이야. 서연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2명이에요? 윤희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서연이는 참 복이 많구나. 그 말에 선영도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여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민준이의 입양 과정, 서연이의 유치원 생활, 준호의 회사 이야기,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의 대화였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내린 결정이 결국 옳았다고. 준호는 자신이 줄 수 없었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이제 좋은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윤희 씨와 선영은 잠시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둘은 커피를 마시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를 저보다 훨씬 잘 키워주셨어요. 윤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준호를 세상에 보내주지 않았다면 전 엄마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둘 다 준호를 사랑하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요. 선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입양을 결정한걸요? 윤희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준호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거실에서는 준호가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빠의 등에 올라타 까르르 웃었고 민준이는 아빠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수진이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으며 웃었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의 오후였습니다. 해가 지고 가족들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윤희 씨에게 뽀뽀를 하고 준호도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유혜 씨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영도 조심스럽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윤희 씨는 조용해진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윤희 씨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던 32살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입양을 결정하고 준호를 만나고 30년을 함께 살며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아이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매일 아침 일어나 아이를 위해 밥을 짓고 아플 때 간호하고 슬플 때 안아주고 기쁠 때 함께 웃는 것이라고. 준호도 30년의 여정을 거쳐 자신을 찾았습니다. 입양아라는 정체성, 생모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윤희 씨가 진짜 엄마라는 확신, 이 모든 것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준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호는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윤희 씨는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서연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민준이는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해서 바빴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은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그게 준호에게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윤희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희 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날이야?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정확히 30년 전 엄마가 저를 처음 아는 날이에요. 제 진짜 생일이죠.
윤희 씨는 그제야 기억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보육원에서 처음 준호를 안았던 순간 그 작은 아기가 지금은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그날이구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뭘 소원 빌까?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빌 게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엄마가 있고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윤희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전 처음 이 작은 손을 잡았을 때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손이 이제 이렇게 크고 따뜻해졌습니다. 그 손이 이제 다른 작은 손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윤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요.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니, 엄마의 아들로 선택받아서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엄마. 둘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사랑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끝나고 또 다른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엄마와 제 입양 기념일을 보냈어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선영은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준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다는 것이 무엇보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윤희 씨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불임으로 절망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이 없었다면 입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준호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큰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이들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 집에 가는 날이야.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민준이도 따라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옆에서 웃으며 아이들의 옷을 챙겼습니다.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지만 이 평범함 속에 모든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손주들이 오기 전에 집을 정리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꺼내놓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윤희 씨는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준호가 뒤따라 들어오며 장을 본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점심은 제가 만들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윤희 씨가 손사래를 쳤지만 준호는 이미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희 씨가 평생 준호에게 해주던 그 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준호가 엄마에게 해주는 차례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연이와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순간들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커서 이 사진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랑 속에서 자랐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점심을 먹으며 준호는 문득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민준이를 입양하면서 알았어요. 엄마가 저를 처음 안았을 때 얼마나 떨렸을지, 얼마나 설렜을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했을지. 윤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처음 너를 안았을 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민준이를 안았을 때도 똑같았어요. 이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준호의 말에 윤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준호에게 준 것보다 준호에게서 받은 게 더 많았습니다. 준호는 윤희 씨를 엄마로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준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 뱃속에서 나왔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넌 더 특별하게 우리 가족이 됐어. 엄마, 아빠가 너를 선택한 거야. 세상의 많은 아이들 중에서 민준이를 골라서 우리 아들로 만든 거지. 민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준이가 제일 사랑스러웠으니까. 아빠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렇게 선택했어. 그래서 할머니 아들이 됐지. 민준이도 똑같아. 민준이는 생각하더니 밝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 특별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 민준이가 제일 특별해.
서연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저는요? 수진이 서연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그것도 특별한 거야. 민준이는 마음으로 선택했고 서연이는 엄마 뱃속에서 자랐어. 둘 다 똑같이 소중하고 사랑받는 거야. 서연이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 씨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피로 연결되든 마음으로 연결되든 사랑으로 묶여 있으면 그게 진짜 가족이구나. 30년 전 자신이 배운 교훈을 준호가 이제 자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어른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20살 때 생모를 찾으러 간다고 했을 때 기억나요? 윤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있겠니?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날이었어. 그때 엄마가 저를 붙잡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준호의 말에 윤희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붙잡고 싶었어. 너무 무서웠거든. 네가 안 돌아올까 봐. 하지만 너를 사랑한다면 자유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수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쉽지 않았을 텐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셨잖아요. 윤희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았지. 하지만 사랑하면 할 수 있어. 사랑은 참 많은 걸 가능하게 하더라고.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 윤희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화면에는 30년 전 윤희 씨가 갓난아기 준호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최근에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민준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진 속 표정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같은 사랑, 같은 설렘, 같은 다짐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사랑은 대물림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저에게 준 사랑을 이제 제가 제 아이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나중에 자기 아이들에게 줄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계속 이어지는 거겠죠? 준호의 말에 윤희 씨는 또 눈물을 닦았습니다. 요즘 들어 눈물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나이 탓인지 아니면 행복 탓인지. 해가 지고 가족들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졸린 눈으로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준호는 엄마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사랑해요, 엄마. 윤희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준호야. 우리 손주들도. 모두가 떠난 후 윤희 씨는 창가에 서서 저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이 창가에 서서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절망이 축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만약 자연적으로 임신했다면 준호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준호가 없었다면 이 30년간의 행복도 서연이와 민준이라는 손주들도 이 모든 사랑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참 신기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밝은 미래로 이어졌습니다. 윤희 씨는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준호를 보내준 선영에게, 입양을 제안했던 남편에게, 그리고 준호를 자신의 아들로 만들어준 모든 순간들에게, 무엇보다 30년 전 용기를 내어 입양을 결정했던 자기 자신에게. 며칠 후 윤희 씨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준호의 물건들이 가득 담긴 상자였습니다. 첫 신발, 유치원 그림, 초등학교 상장, 중학교 때 쓴 편지, 고등학교 졸업 사진, 대학 입학 통지서.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는 30년 전 입양 서류가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그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자신과 남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준호를 평생 사랑하고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서명이었습니다. 윤희 씨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것입니다. 윤희 씨는 새 종이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에게 주는 편지였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준호가 읽을 편지였습니다. 아직 건강했지만 마음속에 담아둔 말들을 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준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곁에 없을 거야. 슬퍼하지 마. 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어. 그 행복의 중심에 네가 있었어. 30년 전 처음 너를 안았을 때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그 느낌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 너는 엄마의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삶의 이유였어. 네가 엄마의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모자보다 진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어. 그 사랑이 너를 통해 서연이와 민준이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게 엄마는 정말 기쁘고 자랑스러워. 준호야, 사랑한다. 평생, 영원히,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윤희 씨는 봉투에 넣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준호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준호가 슬프겠지만 동시에 위로받기를 바랐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민준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윤희 씨는 여든이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매주 손주들을 만나는 것이 삶의 낙이었습니다. 준호는 40대가 되어 더 성숙해졌고 회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족 모두가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윤희 씨, 준호, 수진, 서연, 민준 5명이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고 민준이는 아빠 어깨에 올라타 즐거워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윤희 씨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큰 가족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윤희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는 생각. 너희들이 있어서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서연이가 할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있어서 행복해요. 민준이도 따라서 말했습니다. 저도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 이 따뜻한 사랑, 이 모든 것이 40년 전 윤희 씨의 용기 있는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자신이 생모를 찾으러 갔다가 진짜 엄마가 누군지 깨달았던 그 여정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윤희 씨 집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준호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 말을 이제는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윤희 씨도 아들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준호야. 엄마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날 밤 윤희 씨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새겼습니다. 40년간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불임으로 힘들어하던 시절, 입양을 결정하던 순간, 처음 준호를 안았던 날, 준호가 자라나는 모든 순간들, 준호가 생모를 찾으러 떠났던 그 무서운 날,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다시 안았던 그 안도의 순간,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윤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아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을. 준호가 생모를 찾으러 갔을 때 붙잡지 않았던 그 선택이 결국 둘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었고 그 자유 속에서 선택받는 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윤희 씨는 전화기를 들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 아침 준비 중이에요.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대요. 오늘 저녁에 들를게요. 전화를 끊고 윤희 씨는 웃었습니다. 오늘도 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손주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지만 그 평범함 속에 모든 행복이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파랗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가족이 윤희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아이들이 달려들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윤희 씨는 손주들을 꼭 안으며 그들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생명의 온기,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준호가 장을 본 봉지를 들고 들어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민준이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할머니에게 자랑했습니다. 수진이 사진을 찍으며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도 어렸을 때 엄마 있었어요? 윤희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 엄마는 민준이 증조할머니셨어. 아주 착하신 분이셨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또 물었습니다. 그럼 증조할머니는요? 증조할머니도 엄마가 있으셨지.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야. 서연이가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엄청 긴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준호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 피로 연결된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도 있고 중요한 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 말에 윤희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가 이제 자신의 철학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이 방에서 노는 동안 어른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직장에서 입양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제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윤희 씨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내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엄마 덕분에 배운 거예요. 사랑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매일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 준호의 말에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 씨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준호가 좋은 아버지이자 좋은 남편이 된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을 재울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윤희 씨는 손주들을 하나씩 안으며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잘 자렴. 꿈에서 만나자. 아이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족들이 떠난 후 윤희 씨는 다시 조용한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윤희 씨는 사진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40년간의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처음 준호를 안았던 사진부터 최근 손주들과 찍은 사진까지 모든 사진 속에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윤희 씨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준호가 21살 때 생모를 만나고 돌아온 직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윤희 씨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포옹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 진짜 엄마가 누군지 깨달았다는 것을. 윤희 씨는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같은 하늘 아래에서 윤희 씨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절망이 없었다면 준호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윤희 씨에게는 준호가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자신의 심장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 씨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아침 공기를 마셨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옆에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부부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공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희 씨는 꽃집에 들렀습니다. 백합 한 다발을 샀습니다. 남편 재훈 씨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묘지로 향해 남편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여보, 준호 잘 컸어요.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윤희 씨는 한참을 남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입양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준호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윤희 씨는 남편에게 지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준호가 생모를 찾으러 갔던 일, 그리고 돌아온 일, 결혼한 일, 손주들이 생긴 일, 바람이 불어와 유리 씨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남편이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윤희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책을 쓰기로 했어요. 우리 이야기를요. 입양 가정의 이야기, 생모를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요. 윤희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사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는 거잖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입양을 고민하는 부모들, 입양하러 자라는 아이들, 생부모를 찾고 싶어하는 입양인들, 우리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희 씨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엄마도 도와줄게. 그날부터 준호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윤희 씨와 함께 앉아 지난 40년을 되짚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함께한 수많은 순간들, 힘들었던 시기들, 행복했던 기억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준호는 선영에게도 연락해서 그녀의 입장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몇 달간의 작업 끝에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엄마는 선택이다 였습니다. 책에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를 포기해야 했던 어린 미혼모의 이야기, 불임으로 고통받다가 입양을 선택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두 엄마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 입양인의 이야기. 책이 출간되자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입양 부모들은 위로를 받았고 입양아들은 공감했으며 일반 독자들은 감동했습니다. 준호는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입양기관, 학교, 도서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강연장에서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입양아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가 커서 생부모를 찾고 싶어 할까봐 두려워요. 그게 제 실패를 의미하는 것 같아서요. 준호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부모를 찾는 건 양부모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예요. 저도 생모를 만났지만 진짜 엄마는 저를 키운 사람이라는 걸 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아이를 믿어주세요. 진짜 사랑은 자유 속에서 선택받는 거니까요. 그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준호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윤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강연 정말 잘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대요. 윤희 씨가 전화기 너머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구나.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니 기쁘다. 준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윤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좋은 사람이 된 건 네 자신 덕분이야. 엄마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야. 시간이 흘러 윤희 씨는 85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준호는 50대가 되었고 서연이는 대학생이 되었으며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가족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가족 모두가 윤희 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고 케이크 위에는 85개의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수진, 서연, 민준, 그리고 특별히 선영도 참석했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서연이가 외쳤습니다. 윤희 씨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빌까? 하지만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윤희 씨는 눈을 뜨고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내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어. 너희들이 모두 행복한 거.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며 준호가 윤희 씨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윤희 씨가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목걸이에는 5개의 작은 별이 달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엄마, 아빠, 민준, 그리고 저요.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가 만들어준 가족.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거실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아빠 이야기 정말 멋있어요. 학교에서 책 읽었는데 감동받았어요.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제 친구들도 다 읽었어요. 다들 우리 가족이 대단하대요. 수진이 윤희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감사드려요. 준호를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키워주셔서요. 덕분에 제가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윤희 씨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수진이가 준호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고마워.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 씨,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할 수 없었던 걸 해주셨어요. 준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셔서요. 윤희 씨가 선영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둘 다 준호를 사랑했어요. 다른 방식으로요. 그걸로 충분해요.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이 하나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윤희 씨는 손주들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준호가 마지막으로 엄마를 안았습니다. 긴 포옹이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는 그 순간 53년간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안았던 날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순간들. 윤희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엄마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진짜 엄마는 저를 낳은 사람이 아니라 저를 키운 사람이에요. 그게 엄마워요. 영원히 엄마예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윤희 씨는 조용한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5개의 별, 자신이 만든 가족이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단단하게 묶인 가족이었습니다. 윤희 씨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짜 별들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5년 전 같은 하늘 아래에서 윤희 씨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이 가장 큰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준호를 만나게 해주었고 엄마가 되게 해주었으니까요.
윤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준호야. 엄마로 만들어줘서. 53년간 엄마로 살게 해줘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준호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윤희 씨는 미소 지으며 침대로 향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도 자신은 준호의 엄마일 것입니다. 영원히. 몇 년 후 윤희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준호는 엄마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순간 윤희 씨는 준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내 아들이 되어줘서. 그것이 윤희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윤희 씨가 도왔던 입양 가족들, 준호의 책을 읽고 감동받은 독자들 모두가 윤희 씨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조사를 읽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생명을 주지 않았지만 삶을 주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낳지 않았지만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엄마는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했습니다.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준호는 윤희 씨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에 쓴 그 편지였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엄마의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준호는 엄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준호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된 둘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낳지 않았어. 하지만 나를 선택했지. 매일 아침 나를 위해 밥을 짓고 아플 때 간호하고 슬플 때 안아주면서 나를 키웠어. 그게 진짜 엄마야. 혈연보다 강한 게 사랑이라는 걸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가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아빠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키우셨잖아요. 민준이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 밤 준호는 윤희 씨가 살던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엄마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엌의 앞치마, 거실의 뜨개질 바구니, 침대 옆 안경. 준호는 엄마의 방을 돌아보며 53년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여기서 엄마는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까? 얼마나 많이 웃고 울고 기도했을까? 책상 서랍을 열자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쓴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준호에게. 이 편지는 첫 번째 편지를 쓰고 10년 후에 쓰는 거야. 엄마는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어. 53년 전 너를 선택한 그 결정은 엄마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너를 키우며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 네가 생모를 찾으러 갔을 때 정말 무서웠어. 너를 잃을까봐. 하지만 너는 돌아왔지. 그리고 엄마에게 말했지. 진짜 엄마는 나라고. 그날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준호야, 엄마가 세상을 떠나도 슬퍼하지 마. 엄마는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네가 있었으니까. 엄마를 엄마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영원히 사랑해. 엄마가.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53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진심 어린 사랑.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저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다음 날 준호는 선영을 만났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했던 선영이 조문을 오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선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윤희 씨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인생 최고의 엄마였어요. 선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절대 윤희 씨를 대신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당신을 낳은 사람일 뿐이에요. 진짜 엄마는 윤희 씨였어요. 준호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그걸 부인한 적 없어요. 하지만 선영 씨도 제 삶의 일부예요. 당신이 저를 세상에 보내주지 않았다면 저는 엄마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당신을 버렸다는. 하지만 윤희 씨를 보면서 알았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은 저보다 훨씬 좋은 엄마를 만났으니까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건 선영 씨의 용기 덕분이에요. 포기하는 것도 때로는 사랑이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희 씨에 대한 추억, 준호의 성장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삶. 대화가 끝날 무렵 선영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건 윤희 씨의 사랑 덕분이에요. 그리고 당신 자신의 노력 덕분이고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선영 씨. 당신도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포기한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선물해 준 거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53년간 함께한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습니다. 준호는 윤희 씨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랍장 깊은 곳에서 준호는 낡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윤희 씨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53년 전 준호를 처음 만난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내 아들을 만났다. 생후 6개월 된 작은 아기. 처음 안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이 아이를 평생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다. 준호야, 잘 부탁해. 준호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습니다. 준호의 첫 걸음, 첫 말, 첫 등교,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윤희 씨의 솔직한 감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준호가 학교에서 입양하라고 놀림받았다고 울면서 왔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내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서 미안하다. 하지만 내 사랑만큼은 진짜라고 말해줬다. 20살 때 준호가 생모를 찾으러 간 날의 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준호가 떠났다. 진짜 엄마를 찾으러 간다고. 너무 무섭다. 돌아오지 않을까봐. 하지만 놓아줘야 한다. 진짜 사랑한다면 준호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엄마는 여기 있을게. 언제나. 그리고 준호가 돌아온 날의 일기. 준호가 돌아왔다. 그리고 나를 안았다. 진짜 엄마는 나라고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53년을 살아온 보람이 있다. 준호야, 사랑한다. 영원히. 준호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얼마나 무조건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일기장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서연이와 민준이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증조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대물림되어 그들에게까지 이어졌는지. 집 정리를 끝내고 준호는 마지막으로 윤희 씨의 방에 섰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향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평생 바라보던 풍경이었습니다. 엄마, 저 잘 살게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살게요.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선택하는 법. 매일 제 가족을 선택하고 사랑하며 살게요. 엄마처럼.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엄마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53년간 자신이 자란 집이었습니다. 수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다른 가족에게 팔릴 것입니다. 새로운 사랑이 이곳을 채울 것입니다. 준호는 그게 엄마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에 걸린 엄마의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5개의 별, 엄마가 만든 가족. 준호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떠났지만 엄마의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호는 묘지에 들렀습니다. 윤희 씨의 무덤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오늘 집 정리 다 끝냈어요. 엄마 일기장 찾았어요.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 느꼈어요.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새들이 지저귀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서 엄마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50대 후반이 되었고 서연이는 결혼했으며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윤희 씨의 증손자였습니다. 준호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으며 58년 전 자신을 처음 안았던 윤희 씨를 떠올렸습니다. 서연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준호가 아기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선가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정말 기뻐하실 거야. 사랑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서. 준호는 손자에게 윤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기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준호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혈연이 없는 아기를 선택하고 평생 사랑하며 키우셨지. 그 사랑이 나에게 왔고 네 엄마에게 갔고 이제 너에게 왔어. 사랑은 이렇게 대물림되는 거야.
서연이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할머니처럼 아이를 사랑할 거예요. 조건 없이 진심으로. 준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윤희 씨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증손자를 봤어요. 서연이 아들이에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엄마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4대째 이어지고 있어요.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단단히 묶여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요. 준호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20년 넘게 매일 차고 다닌 목걸이였습니다. 5개의 별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엄마, 저 엄마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58년 전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사랑해요, 엄마. 영원히. 바람이 불어와 준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엄마의 손길 같았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떠났지만 엄마의 사랑은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준호의 심장 속에서, 서연이와 민준이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증손자의 미래 속에서. 준호는 일어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준호는 그게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내려다보며 지켜주는 엄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평온했습니다. 엄마의 죽음은 여전히 슬펐지만 엄마의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신이, 그리고 그 사랑을 물려받은 아이들이 있는 한. 준호는 집에 도착해서 수진을 안았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 묘지 다녀왔어? 수진이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을 거야. 우리가 다 잘 살고 있으니까. 그날 밤 준호는 윤희 씨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윤희 씨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오늘로 85살이 됐다. 긴 인생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53년 전 준호를 선택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 준호를 키우며 나는 진짜 엄마가 됐다. 진짜 사람이 됐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충분히 살았으니까, 충분히 사랑했으니까. 준호야, 고마워. 엄마의 아들이 되어줘서. 사랑한다. 영원히. 준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깊었다는 것, 이렇게 무조건적이었다는 것,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우리 다 같이 모일까?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아빠. 민준이도 부를게요. 오후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호, 수진, 서연, 서연의 남편, 민준, 그리고 갓난아기. 준호는 윤희 씨의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준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던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입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만났습니다. 처음 그 아기를 안았을 때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 아기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아기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밤마다 깨서 우는 아기를 달래고 아플 때 간호하고 첫걸음을 뗄 때 함께 기뻐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입양 사실을 알려줬고 아이의 정체성 찾기를 지지했습니다. 아이가 생모를 찾으러 떠났을 때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는 돌아왔습니다. 진짜 엄마가 누군지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평생 그 아이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조건 없이, 진심으로. 그 사랑은 대물림되어 손주들에게, 그리고 증손자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우리 아기를 사랑할 거예요.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할머니의 사랑이 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질 거야. 너희가 너희 아이들에게 전하고 그 아이들이 또 전하고 사랑은 이렇게 영원한 거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윤희 씨가 좋아하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빈자리가 하나 있었지만 마음속에서 윤희 씨는 함께 있었습니다. 식사 후 모두가 함께 윤희 씨의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각자 꽃을 놓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서연이가 아기를 안고 무덤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증손자예요. 할머니 닮아서 예쁘죠? 할머니처럼 사랑 많은 아이로 키울게요. 민준이도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할머니 덕분에 저도 사랑이 뭔지 알아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무덤 앞에 섰습니다.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 여기 있어요. 엄마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요. 엄마는 떠났지만 엄마의 사랑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우리 모두의 심장 속에서 사랑해요. 엄마, 영원히. 하늘에서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손을 잡고 함께 서 있었습니다.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도 있고 입양으로 연결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묶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윤희 씨가 58년 전에 시작한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사랑이었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자신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지만 삶을 주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낳지 않았지만 자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세대를 거쳐 시간을 넘어 20년간 키운 아들이 갑자기 집을 나가며 남긴 말, 엄마, 나 진짜 엄마 찾으러 갈게. 그 말은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 그리고 그 여정 끝에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엄마는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매일 자신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지켜준 사람이 진짜 엄마라는 것을. 그 사람은 바로 윤희 씨였습니다. 58일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